윤석열 대통령 취임 500일이 이제 드디어 지났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선배님이 예전에 100점을 주겠다 한 네. 적도 있으셔요. 지금은 몇 점입니까? 좀 점수 내려봤습니까? 아니요, 저는 200점 주겠어요. 우와, 왜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일찌감치 이제 지지를 한 이유가 네, 저는 첫째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말 이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몸을 던져가지고 네. 온 그 기계를 봤고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나쁜 놈들을 싹 대청소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봤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 맷집을 봤어요. 네. 저 그악하고 저 정말 무시무시한 민주당과 그 좌파들하고 싸우려면은 네. 보통 맷집과 뚝심 없이는 안 되거든요. 음. 그걸 견뎌낼 사람, 그걸 견뎌내지 못한 게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저는 이 세 가지면은 그냥 만족하고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돼줬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200점을 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저는 처음에 김건희 여사도 우리는 좌파야. 뭐 우리 아저씨도 좌파고 노무현 영화 보고 뭐 2시간이나 울었어. 굉장히 불안했어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윤석열의 DNA는 결국 아버지 윤규중 교수한테 했던 정말 선택과 그다음에 자유가 이 넘실대는 이 시장 경제에 바닥을 두고 있구나, 바탕을 두고 있구나.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보수와 자유시장 경제의 의지를 그냥 관철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전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100점을 더 얹어주게 된 거는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이가 단식한다고 완전 그 쇼를 했잖아요. 네. 근데 참 여의도를 보면은요. 너도 네 속 알고 나도 알고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데 서로 막 속아주고 네. 막 그냥 이렇게 이 쇼를 하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정치인 출신의 당 대표가 뭐 홍준표라든가 뭐 누가 뭐 그 저기 있었다면 오래된 노회한 당 대표가 있으면은 그냥 이재명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고 피골이 상접했네. 가다가 이렇게 됐는겨 막 이러면서 막 그럼 이재명이가 그러죠. 막 이렇게 막 손잡고 그러죠. 뭐 우리 예, 잘해봅시다. 예, 뭐 네. 이게 정치 아니냐고 막 예, 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너 나쁜 놈. 그리고 이 대선 토론을 할 때 딱 눈빛이 범죄자를 쳐다보는 검사의 눈빛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일관되게 자기의 신념 그대로 가고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탕발림이라든가 이 정치에 당위정을 입히지 않는 거. 쓴 약은 지금 우리가 쓴 채로 넘겨야 된다. 이걸 국민들에게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당위정 입힌 약 같은 거 먹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약은 원래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참 독배를 들어도 시원찮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진짜 꿋꿋하게, 응? 쟤 뭐래니? 저거 다 가짜야. 쟤 정가 사범이야. 그런 말이죠.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역대 우리 대통령들을 이렇게 쭉 되짚어 네. 봤을 때 네. 정말 여의도 문법 개나 줘버리라. 나는 아니야. 네. 라고 후보 시절엔 얘기했더라도 네. 막상 대통령이 되면 되게 조금씩 타협을 해나가는데 윤 대통령은 아주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많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박수를 계속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가령 이재명이 20일째 굶고 있다고 그랬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쯤이면 저녁 9시쯤 한번 기습적으로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라도 하고 애니콜 뭐 이렇게. 네. 본인도 안 갈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못 가게 하죠. 네. 당대표 못 가게 하죠. 얼씬도 못 하게 하잖아요. 네. 이준석이도 못 갔잖아요. 이준석이 미치고느라고. 심지어. 걔 너무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 거기 갔다가는 이제 이거다 이렇게 거기 생각을 했겠죠. 정말 가고 싶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에 유승민이도 가고 예, 싶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가서. 그럼요. 일단 가면은 사진 얼마나 찍힙니까? 그럼요. 예. 정치인을 불세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조명만 보면은 막 미친 듯이 달려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여의도에 그 객적은 불세들이 왜 안 갔고 못 갔겠어요. 저는 이진복은 보낼 줄 알았거든요. 네. 예. 저는 그런 어느 시점에. 그렇죠. 근데 저는 끝까지 모른 척할 거라고 그냥 무시할 거라고 알았어요.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이 한동훈 장관이나 나쁜 놈은 이건 감옥에 쳐넣어야 되고 나쁜 놈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폭언과 그 잔인한 폭력 이걸 보면서 왜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으며 또 어떤 날은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온 세상이 뭐 지지율 1% 2%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이 용산의 골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짱돌 맞아서 그냥 최후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대중국 외교에서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문재인은 중국 가가지고 그냥 8끼인가 9끼를 혼밥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아침 먹는데 하다못해 북경시장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경시장도 안 나왔고 노영민이하고 부부가 무슨 뭐 이거 구걸하다가 먹은 것처럼 그렇게 먹었는데 정말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외국 선글라스를 정상으로서는 쓰고 유일하게 갔었죠. 네. 저는 그거 보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저도 제 정치 생명을 건 거죠. 그때 내가 국회의원 끝내더라도 이거는 보수로서 정권을 지킬 힘이 없다. 제가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휴, 내가 이 고통을 받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아니, 저도 인간이니까 그냥 거기서 손 내밀 때 그냥 손 대충 잡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승절 행사에서 선글라스 쓰고 거기서 쓰는 거 보고 저는 저건 아니다 했습니다. 그 중국에 그 중공군이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에 200만 명의 군인을 포함해서 민간인이 죽었어요. 거기에 같이 서 있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나라를 위해 갖고 5만 4천 명이 거기서 생명을 잃고 15만 명이 아직도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닌데 요즘 나오는 걸 보니까 문재인이 그걸 권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고 당위정을 입힌 정치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 유혹을 견뎌내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그 대목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시키고 한미일 공조를 튼튼하게 하면 할수록 시진핑이 손을 내밀 것이다. 거꾸로 시진 밑에 가서 따고 형님 그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 이러면은 개무시하는데 그 반대로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아마 푸틴도 나중에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뭔가 제안이 올 가능성도 있고 이제 외교를 그렇게 풀어가는 모습. 근데 아까 맷집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재명이 단식하고 있다. 너 죽어도 좋아. 이제 이거였는데 그때 저는 마그렛 대처가 많이 생각났거든요. 그때 북아일랜드 공화국군 10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었죠. 대처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영국 비용을 고친 거죠. 대처가. 그렇죠. 만약 그때 굴복했어 봐요. 그럼요. 그리고 대처가 이랬잖아요. 동정의 기대는 그 저항이라는 건 가치가 없다. 그 말 한마디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대처가 그랬거든요. 너희들 정치법 아니다. 잡범이라는 말이 영어에 없는 모양이에요. 형사범이다. 너희는 제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형사범이라는 말이 잡범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너희 도둑질하다 걸린 놈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이게 형사범 아닙니까? 이제 정치범 지위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단식도 자기는 정치 단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하고 이제 윤 대통령을 뭐 비교하긴 뭐합니다만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재명은 자기 주제를 몰라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대표되고 배지 달고 이러니까 지금 공중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정말 소크라테스가 했다고는 안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 이거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의 레벨에 와 있는가를 윤 대통령은 아는 거예요. 사실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끝까지 그냥 고정된 시각을 갖고 딱 뻗대는 거 이게 10년 전에 가능했을까요? 20년 전에 가능했을까요? 전 불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게 우리가 저도 이제 몸이 아픈데 외국을 못 나가서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3년 전에
뭐 10년 전, 15년 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막 그냥 용서숨 치는구나. 이걸 저는 느낀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상이라는 거는 그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나를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인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하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손을 내민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것도 얘기한 거고 자신감을 나타낸 거죠. 한미일의 단단한 어떤 이 스텝과 더불어서 중국에 대해서 왜 뭐라는 거야? 딱 이러는 거. 이게 바로 시진핑을 움직인 거죠. 지난번에 시진핑이 한덕수 총리 이렇게 만난 거 너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걸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재명이는 그 싱하이밍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네. 맞짱 뜨면서 싱하이밍이 막 그 한국말로 완전히 처음에 그냥 그 훈수를 엄청 둔 거 아니에요. 싱하이밍하고 어쨌든 제1야당의 당대표고 대선 후보하고 이게 이렇게 1대1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도 그렇게 오만하게 굴었는데 그걸 또 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유효 득표의 절반쯤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개 대사하고 그러니까요. 그 앞에서 무릎 모으고 학생처럼 아휴,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더구나 이게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아니 대사가 당 대표실로 찾아와가지고 그렇죠. 저 밑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네, 해야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네. 이재명이만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지금 공중부양했다가 나 성남시장에서 악다군 있었던 나 제명이었지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싱하임 만나도 너무나 싱하임이 대단해 보였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아쉬운 점을 하나만 꼽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듣죠. 아무래도 네, 제가 네, 기자 출신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이제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할까? 네. 일단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8분짜리 그 녹취 제가 진짜 볼 때는 솔직하더군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더라도 네. 그냥 사람들하고 막 그냥 얘기하고 예, 뭐 네, 네. 진짜 이 자기 방 치워주는 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하고도 그렇게 추석 맞아가지고 막 30분 토크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말을 다듬지 않아요. 다듬지도 않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말하는 근데 거죠. 이 대통령은 특히 권력자는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누구를 미워하는지도 알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 알게 해요. 이준석이를 얼마나 벌레처럼 보는지, 그다음에 이재명이를 저 나쁜 놈 다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자기 자신을 아주 그 권력자로서의 어떤 위용이라든가 또는 권력의 ABC 이거에 맞게 일단 말을 줄이고 듣고 그다음에 이왕이면은 자기 의사도 이 아랫사람한테 표시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는 정책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가면 된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 대통령을 무서워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맷집도 중요한데 맷집은 충분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유용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군주다운 유용 예를 들면 말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히 저 선배님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네. 굉장히 애정이 많으시니까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 최근에 김건희 여사 보면은 선배님이 하신 얘기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 아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진 않고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명민한 사람 같아요. 예,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제 이 친구 남편이 네. 이제 관료였는데 외국에 갔는데 나중에 이제 청문회도 했었어요. 네. 근데 가서 진짜 골프만 치고 온 거예요. 연수 가서. 예.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예. 어떻게 그 논문도 하나도 안 쓰시고. 근데 예. 김건희 여사는 예. 뭐 대학원도 뭐 2군데나 다니고 박사학위도 하고 뭐 논문도 많이 쓰고 뭐 굉장히 배움에 대한 열정이나 상승 욕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대부분 정직한 사람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그 이재명이 뭐 중앙대학교 가천대인가 거기서 자기가 석사학위 논문 갖고 그런데 논문 필요 맞아, 없다고 맞아. 막 이런 거잖아요. 가천대가 명예훼손 안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자기가 쓴 논문에 대해서도 진짜 우습게 하는 그리고 그냥 어느 날 쓰레기처럼 종이처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프로필을 이렇게 보면 꿋꿋하게 이제 어디서 공부했고 이게 다 나와요. 네? 근데 그걸 볼 때 저는 굉장히 네. 기본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뭐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뭐 좋아하거나 애정을 갖고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으니까 뭐 쇼츠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뭐 정재택이라든지 뭐 안혜욱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명신이 거니거니면서 하는데 정말 저는 진짜 제가 그 상처를 입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남편을 위해서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정말 남편에게 이 옆에 있어주고 저는 뭐 아무리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 한동훈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내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나 오늘 무서웠어. 나 오늘 죽는 줄 알았어. 이 얘기를 한동훈하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 점점 이렇게 그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네. 참모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럼요. 예. 그리고 참모라기보다는 그 김건희 여사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걸 보면 그렇습니까? 눈빛 딱 보면 드러납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둘이 예. 예전에 비행기 트랍 올라갈 때 이렇게 예. 손잡고 올라갔었는데 네. 또 요즘은 손 놓고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아니 뭐 그거야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만큼 이제 자기 자리를 잡았다는 거고 예. 이 추석 그 즈음 해가지고 왜 시장에 가서 어린이들도 만나고 막 이러면서 갈치 사러 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했냐면 갈치는 조림을 할 때는 뭘로 하면 되나요? 이렇게 이제 상인에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도 큰 걸로 하는 게 최고지. 이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얼른 그렇죠. 저희 대통령께서 늘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아직도 그 둘의 관계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저는 정말 김건희 여사가 부러운 건 없어요. 저는 예. 이렇게 왜 영부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네, 하나도 네, 부럽지 네, 않은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밥해준다는 거, 예. 밥해줬다는 거, 예. 그게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그 SBS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 노래를 선곡한 걸 보고 저 노래 선곡했다는 건 되게 그냥 할 수 있는 선곡이 아닌데 다른 그러니까 노래 뭐 너무 많은데 그 노래가 뭐 노무현 대통령이 예. 이제 그런 불행한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많이 불렀다고 하는데 예. 그거 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명곡은 예. 뭐 아베 마리아도 있지만 러브 미 텐더 예. 뭐 이런 것도 예.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메리칸 파이도 있지만 네, 아메리칸 파이.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순진한 느낌을 제가 이렇게 네. 뭐 그렇게 저는 뭐 다양한 남녀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물어봤잖아요. 대통령을 하겠냐 아니면 부인을 선택을 하겠느냐. 근데 그냥 두 말 없이 부인을 선택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쑥스러운지 그래 안 쫓겨나죠 뭐 이랬는데 아마 저는 그게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김건희 여사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남동 그렇죠. 공관에서 매일 저녁에 한 곡씩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제가 볼 때는 네. 김건희 여사도 찐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때 그 고위 공직자들한테 집 한 채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떤 그 수석은 나는 강남에 아파트 2채인데 못 팔아 하면서 사표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2채가 다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됐는데 그 다음 날로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때 17억을 줬는데 지금 60억을 한대요. 어머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김광희 쇼를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글쎄 아파트 팔 분이 별로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남편보다 든든한 게 아파트 아니겠어요. 더구나 강남 아파트. 너무 솔직했나요? 정말 100% 200% 공감입니다. 정말.